팔순날 시어머니를 묶은 며느리는 몰랐다. 전화 한 통에 검사장 벤츠가 줄줄이 도착하며 그녀의 20년 거짓말이 가족 앞에서 통째로 벗겨질 줄은. 아침 햇살이 어슴풀에 내리기 시작한 시골 한옥마당. 팔순잔치를 위해 전날 밤부터 차려놓은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지고 있었지만 잔치라는 단어와는 달리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씩씩하고 불길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기둥에 등을 기대고 천으로 손이 묶여 있는 여인. 팔순을 맞은 시어머니 영욱 80. 노인의 몸짓은 불편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냉정했다. 마치 지켜보는 자처럼, 말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처럼. 그 앞에서 부스럭대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며느리 수진 45. 잔치 준비를 하면서도 입안에서 씹는 말은 전부 도끼였다. 아, 진짜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계시지. 팔순잔치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나? 대사 한 줄 한 줄에 감정이 쌓여 있었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거칠었다. 수지는 손이 묶인 영욱을 흘겨보며 말했다. 어머니, 진짜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사람들 오기 전에 조용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풀어드린다니까. 그러나 영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엔 그래, 계속해봐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비밀스러운 미소가 스며 있는 듯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보자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웃어요? 지금 웃어요? 제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욱은 한숨도 없이 차분히 말했다. 내가 뭘 하는지 난 잘 안다. 몰라요. 어머니는 모른다고요. 지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영욱이 말없이 고개만 살짝 든다. 스트레스? 그 말 참 많이도 하더라. 그 말투는 싸늘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한다는 듯 담백했다. 하지만 그 담백함이 수진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제가 싫죠? 저 아예 못마땅하죠? 그래. 영욱은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수진이 멈춘다. 네. 내가 나를 싫어하는 만큼 나도 너를 못마땅해 했지. 순간 수진의 얼굴은 무너진 듯 일그러졌다. 하지만 영욱의 다음 말은 그 표정을 분노로 뒤바꾸는 스위치가 되었다. 근데 말이다. 오늘은 그 모든 계산 끝나는 날이다. 계산이요? 그래. 내가 생각한 모든 계산이. 영욱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며 묶인 손목을 천천히 흔들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정말 내 승리라고 생각하냐, 수진아? 수진은 들키면 안 될 마음을 감춘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오늘만. 사람들 오면 난리 나니까. 그러나 영욱은 갑자기 말을 끊는다. 수진아. 왜요? 이거 내가 나한테 던진 첫 번째 실수다. 뭐가요? 나를 묶었다는 거. 수진은 그 말에 순간 두 눈이 크게 뜨였다. 영욱은 이어 말했다. 근데 두 번째 실수는 더 크다. 두 번째요? 나를 혼자 둘 거라고 생각한 거. 수지는 순간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마당엔 둘뿐이다. 그러자 영욱이 낮고 묵직한 어조로 말한다. 수진아, 너 내가 혼자인지 정말 몰랐냐? 수지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다. 그러나 영욱은 마치 이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 한쪽 허리에 묶여 있던 것을 발글로 밀어 올린다. 오래된 플립폰?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저걸 언제? 영욱은 묶인 손목을 앞으로 내밀며 노련하게 버튼을 눌렸다. 띠리리.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통화음이 1초도 지나지 않아. 바로 연결된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 영호가 준비됐냐? 수진의 표정이 찢어질 듯 변한다. 어머니 누구예요? 영옥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훈아, 올 때 애들 다 데리고 와. 조용히 들어오지 말고 시끄럽게 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누구요?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데요? 영옥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긴 내 평생 친구 검사장. 순간 수진의 입이 떡 벌어진다. 검모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영옥은 플리폰을 천천히 닫으며 수진을 똑바로 바라본다. 수진아, 너 오늘 큰 수업 들을 거다. 수업비? 걱정하지 마라. 영옥은 묶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어둡게 웃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보로 이미 충분히 냈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낯선 엔진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든다. 두두두두두두두. 수진의 모든 혈색이 사라진다. 영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들어온다. 뭐가요? 내 인생 뒤집힐 순간 대문 밖 골목 끝에 검은 그림자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검은 벤츠, SUV 8대, 쭉 이어지는 행렬. 그리고 그 가운데 검사장 박상훈의 벤츠가 선명하게 멈춰선다. 수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영옥은 묶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미소 짓는다. 그래, 시작이다. 내 통쾌한 복수. 골목 끝에서부터 울리던 엔진 소리는 금방이라도 땅을 흔들어 버릴 듯 낮고 묵직했다.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들어볼 일 없는 거대한 기세였다. 그리고 착! 먼지를 일으키며 첫 번째 벤츠가 대문 앞에 미끄러지듯 서더니 바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8대의 검은 벤츠 SUV와 세단이 한치의 오차 없이 줄줄이 정확한 간격으로 정렬된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앞에 몰려들어 눈을 휘둥그레 뜬다. 야야야, 저거 번호판 봐라. 서울청 번호판인데? 저 검은 차들 다 공무원들이 타는 거 아니가? 아니, 팔순잔치에 저게 왜 와? 수지는 대문 앞에서 두 손을 파들파들 떨며 뒷걸음질 친다. 어머니, 설마 진짜. 검사장이 올 리가 없잖아요. 영옥은 묶인 손을 무릎 위에서 가볍게 턱 올리며 여유롭게 말한다. 왜? 너만 전화할 줄 알았냐? 수진의 호흡이 급해진다. 어머니, 지금 장난이죠? 팔순잔치잖아요. 사람들 오기 전에 제발 이러지 말. 그러나 그 순간 철컥. 첫 번째 벤치의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의 단정한 은빛 머리. 구두는 한 번도 흙을 밟아본 적 없다는 듯 반짝인다. 박상훈 80.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는 마당 안쪽을 향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들어온다. 그 뒤로 특별수사부 검사들, 비서들, 보좌관들, 운전기사들까지 10명 가까운 인원이 줄줄이 뒤따라온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마당 전체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뀐다. 수지는 대문 앞에 거의 붙잡히다시피 서 있다. 입술이 떨려 말도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 진짜였어요? 영옥이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 난 사람 부르면 다 와. 상우는 마당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온 뒤 묶여있는 영옥을 보자 표정이 굳는다. 영옥아, 이게 뭐야? 영옥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좀 기운이 넘쳤지 뭐. 상우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본다. 그 시선은 노려보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침착한 관찰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다. 수지는 뒤에서 비틀비틀 걸어 나오며 급히 외친다. 아, 아니요. 오해예요. 검사장님, 이게 그냥 장난이고 오해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장난? 영옥이 눈썹만 살짝 올린다. 수진아, 너 지금 검사장 앞에서 장난이라고 하냐? 수진은 그 말에 입을 막는다. 상훈이 천천히 말한다. 수진 씨, 저희가 아침 일찍 도착해서 골목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덜덜 떨린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부장검사가 말한다. 마당 근처에서도 소리가 들리던데요. 혹시 자백하시겠습니까? 수진은 거의 울먹이며 외친다. 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 좀 조용히 계시라고. 그러자 영옥이 조용히 말한다. 조용히 해라. 수지는 입을 꾹 닫는다. 마치 그 단 한마디가 피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의 머리 위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내려오며 묶여있던 영옥의 얼굴을 비춘다. 그 순간 보인다. 지금까지 묶여있던 여자가 결코 약한 사람도 피해자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모든 걸 설계한 사냥꾼이라는 것. 상훈이 영옥에게 다가와 묶인 천을 풀어준다. 천이 풀리는 순간 영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한번 털고 자리에 선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선. 수진. 영옥은 수진을 향해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날카롭게 말한다. 자, 내가 한 짓, 이제 시작이야. 수진의 목을 대가 크게 흔들린다. 어머니 제발, 정말 죄송해요. 진짜. 영옥이 다시 말한다. 죄송해. 그 말 오늘은 안 받는다. 그러고는 상훈을 향해 말한다. 상훈아, 이제 보여줘라.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뒤에서 2명의 검사들이 영옥이 준비해둔 USB와 서류철을 조심스레 내민다. 수진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어머니, 저 왜 이렇게까지. 그러자 영옥은 오늘 가장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리고 수진에게 천천히 걸어가 고개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며 속삭인다. 넌 나를 묶었지. 근데 난 내 인생을 묶는다. 오늘부터. 그 말은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심리적 일격이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2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옥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해진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대문 앞의 벤츠들은 검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팔순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열리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수지는 벤츠 행렬과 검사들의 등장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무릎은 힘을 잃고 손은 떨렸으며 입술은 울음과 공포로 떨렸다. 하지만 이 광경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다. 보여줘라. 시어머니 영옥의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USB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일렬로 놓았다. USB는 4개, 서류철은 5개. 이것들이 모두 아침 사건만으로 채워졌을 리 없었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춘다. 직감이 소름처럼 올라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옥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한 손을 털며 말한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거짓말. 한 글자 한 글자 수진의 귀에 박히듯 꽂혔다. 내가 모르는 내 모습 보여줄까? 검사장 상훈이 USB 하나를 노트북에 꽂는다. 화면이 켜지면서 시골 마당의 CCTV 영상들이 대문짝만하게 펼쳐진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수진이 혼자 마당에서 중얼거리던 장면들. 아, 저 늙은이 진짜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팔순잔치? 나엔 지옥이지 하. 오늘만 넘어가면 돼. 오늘만. 수지는 벌떡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는다. 아, 아니요. 그거 그냥 제가 혼잣말로 감정이 잠깐. 영욱이 차분하게 말한다. 감정은 잠깐일 수 있지. 근데 내 말투는 평생이더라. 수지는 숨을 헐떡인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그러나 그때 상훈이 두 번째 USB를 꽂는다. 집 안 곳곳에 있던 녹음 파일. 이번에는 녹음 파일 폴더가 뜬다. 총 47개.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는다. 파일 이름도 충격적이다. 며느리 독백일, 며느리 불평 7, 새벽 혼잣말 13, 시어머니 험담 22.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는다. 어머니 저를 녹음하신 거예요? 영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녹음? 내가 먼저 내 등 뒤에서 말할 때부터 그때 시작된 거지. 검사들은 녹음 파일 중 몇 개를 틀기 시작한다. 파일 18 재생. 아, 진짜 어머니 늙은 척만 하지 말지. 민수도 눈치 없지.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불쌍해. 진짜. 수지는 양손을 바닥에 짚으며 땅을 향해 속삭인다. 그건 진짜 그날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제 말투가 좀 그랬던 거고. 평소엔 안 그랬어요. 영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평소? 수진아, 그 말 참 무섭더라. 내 입에서 평소엔 안 그랬다는 말 나오면 대부분 거짓말이더라. 며느리의 거짓말 패턴 분석. 부장검사가 서류철을 펼친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수진의 평소 말투, 행동 패턴, 거짓말 습관 분석이 적혀 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빠름. 불리하면 오해라고 말함. 본인 잘못을 언급하면 갑자기 눈물. 마지막엔 항상 누군가 탓으로 마무리. 수지는 눈을 크게 뜬다. 어머니 설마 저를 이런 식으로 연구하신 거예요? 영옥은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래. 내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말이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려다. 이미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영옥은 단단한 어조로 말한다. 너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왜 나한테 그랬냐, 수진아. 그 말은 부드럽지만 등에 소름이 돋을 만큼 냉정한 반전의 칼끝이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영상. 상훈이 마지막 USB를 꽂는다. 이건 단순 CCTV가 아니다. 며느리의 방에 고정되어 있던 작은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 그곳에는 수진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독백하듯 하는 말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그분은 그냥 나이 든 어린애지. 나는 이 집에서 오래 버틸 자신 없다. 내가 참아주니까 차려진 줄 알지. 오늘만 넘기면 진짜 내 방식대로 한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쾅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이건 진짜,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영옥은 단호하게 말한다. 프라이버시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을 때나 존재하는 거다. 수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울음인지 비명이 섞인 숨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결정적 반전. 모든 영상과 파일이 공개된 뒤 마당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다. 그때 영옥이 아주 천천히 수진 앞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묶였던 손자국이 남아있는 손목을 수진의 눈앞에 내민다. 이거 내가 묶은 거지? 수진은 머리를 흔든다. 아니에요. 잠깐만, 그건 제가.
그러자 영욱이 조용히 웃는다. 수진아, 나도 한번 묶였으니까 이번엔 내가 묶일 차례다. 네네, 묶인다니 뭐를요? 영욱은 차갑게 말한다. 내 거짓말, 내 행동, 내 말버릇, 내 그 얄팍한 계산, 그걸 다 묶어놓겠다는 말이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말한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영욱은 마지막 일격을 던진다. 죄송? 아직 멀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검사들에게 손짓한다. 계속하자. 그 순간 수지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팔순잔치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기억할 심판의 시작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USB와 서류철이 쌓여 있고 노트북에서는 방금 멈춘 영상의 잔상이 화면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바닥에 앉은 채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어깨는 진동하듯 들썩였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도착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왔다는 외침, 멀리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맞나? 오늘 팔순잔치? 사람들이 밖에 왜 이렇게 많이 섰어? 야야, 저 벤츠들 뭐냐?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어머니 제발. 이건 가족들 앞에서만 해요, 제발요. 그러나 영욱은 단호하다. 아니다. 가족이니까 봐야 한다. 그 말은 잔인한 의도가 아니라 진실은 숨길수록 썩는다는 어른의 결심이었다. 큰아들 준태 가족 등장. 먼저 큰아들 준태 52와 며느리 희정 50이 들어왔다. 그 뒤로 대학생 딸까지.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검사들을 본 순간 희정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저게 다 뭐예요? 영욱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잘 왔다. 자리 잡고 앉아라. 준태는 어리둥절해한다. 엄마, 오늘 팔순잔치 아닌가요? 맞다. 내 팔순잔치.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작은 아들 가족까지 들어온다. 엄마, 축하드려요. 아어. 순간 모두가 마당의 분위기를 보고 멈춰선다. USB, 서류철, 검사들. 그리고 잿빛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수진. 이건 잔치가 아니었다. 재판장이었다. 시어머니의 첫 발언. 영욱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다. 다들 잘 들어라. 오늘 내가 왜 이런 큰 상 차려놓고 검사까지 부른 줄 아나. 모두가 숨을 죽인다. 영욱은 수진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너는 내 며느리다.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든다. 살짝 희망이 보이는 듯한 눈빛. 그러나 영욱의 다음 말은 칼날이었다. 근데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 걸 속였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내가 한 말, 내가 직접 말해라. 영욱은 상훈에게 눈짓한다. 상훈은 녹음 파일 3개를 선택해 재생한다. 파일 14. 어머니가 날 무시하니까 나도 그냥 무시해 주는 거지. 파일 22. 진짜 나 아니었으면 이 집 굴러가지도 못할걸. 파일 37. 팔순잔치? 웃기지 마. 나만 힘든 날이지. 희정의 얼굴이 굳어지며 수진을 본다. 작은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는다. 아들 민수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숙인다. 수진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그건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잠깐. 하지만 영욱은 바로 끊는다. 잠깐? 파일이 47개다, 수진아. 마당 전체가 웅성거린다. 가족들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 큰아들 준태가 나선다. 형수님, 이건 좀 심하네. 희정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언니 이렇게 말하고도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 척 했어요?
수지는 흔들리는 눈으로 말했다. 언니 진짜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옥이 차갑게 말한다. 내가 직접 봤다. 저 말들이 내 본심이라는 걸. 수지는 눈물을 터뜨린다. 어머니, 저 미워했으면 그냥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영옥은 고개를 젓는다. 말로? 수진아, 너는 말로 하면 거짓말부터 하더라. 그 말은 아무리 울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다.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 모두가 침묵에 잠긴 순간 영옥이 상훈을 호출한다. 상훈아. 상훈은 노트북을 덮고 말했다.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영옥이 중대한 말을 꺼내려 한다. 내가 이런 판을 만든 이유는 하나다. 모두 시선을 집중한다. 수진아.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내 어머니, 너한테 벌 주려고 부른 게 아니다. 수진의 눈에 잠시 희망이 스친다. 그럼 왜? 영옥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입으로 이 가족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수진의 희망은 완전히 부서진다. 그동안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게 굴었지. 내가 너 괴롭힌다고 말하고 다녔지. 내가 피해자라고 했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오늘 그 가면을 벗긴 거다. 그 말은 잔인할 만큼 냉철하고 통쾌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의 순간 영옥이 의자를 끌어와 수진 앞에 앉는다. 수진아, 네, 너 오늘 나한테 묶어놓고 말했었지? 어머니, 오늘만 조용히 계세요. 사람들 오면 민망하니까 제발 협조 좀 하세요. 영옥은 묶였던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 몸은 내가 잠깐 묶었지만 너의 거짓말은 오늘 완전히 묶였다. 수지는 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족 앞에서 진짜 며느리로 살 차례다. 그 말은 수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벌보다 무겁고 길었다. 마지막 대사, 칼보다 날카로운 통쾌함. 영옥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넌 오늘 진짜 며느리가 되는 법을 배웠다. 내 팔순날에. 그리고 천천히 덧붙인다. 내 복수는 너를 이 집에 붙잡아 두는 것이다. 수지는 숨을 삼킨다. 도망갈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거짓말은 이미 다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 그게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통쾌한 복수였다. 마당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큰 USB 폭로와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이 분위기는 더 이상 팔순잔치가 아니라 수진의 20년 위선 정산식에 가까웠다. 수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영옥은 단 한 번도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 이제 두 번째다. 영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때린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한다. 수진아, 방금까지는 내 말투와 성격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수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울음을 흘린다. 하지만 그건 가벼운 준비 운동이다. 그 말에 희정이 속삭인다. 아직 더 있어? 작은 며느리도 입술을 물며 말한다. 언니 이 정도면 진짜. 그러나 영옥은 냉정한 얼굴로 말을 잇는다. 지금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조용한 상처들을 보여줄 차례다. 수진의 손이 떨린다. 그게 무슨. 영옥은 손을 들어 상훈에게 신호를 보낸다. 상훈은 서류철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의 이중생활 기록. 가족 앞에서 한 말, BS 뒤에서 한 말.
수지는 머리를 흔들며 절규한다. 아니에요.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저 진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얼굴이 완전히 벗겨진 사람의 말은 그 어떤 설득력도 가지지 못한다. 며느리의 뒤에서 한 말 공개. 부장검사가 첫 번째 서류철을 펼친다. 그 안에는 가족들 앞에서 수진이 했던 말, 그리고 뒤에서 했던 말이 한 줄씩 짝지어 비교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족들의 얼굴은 굳어간다. 살해일, 가족 앞에서 어머니, 이 반찬 제가 만든 거예요. 뒤에서 어휴 저걸 또 먹어? 이 집은 입맛도 촌스러워. 살해이, 가족 앞에서 형님이랑은 진짜 잘 맞아요. 제가 많이 배워요. 뒤에서 희정 언니는 자신만 잘난 척이지 뭐. 희정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는다. 살해 3. 가족 앞에서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뒤에서 어머니는 그냥 늙은 애야. 내가 다 챙겨줘야지.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날 뻔하다가 간신히 주저앉는다. 살해 4. 가족 앞에서 전 항상 가족이 먼저예요. 뒤에서 나 아니었으면 이 가족산으로 갔어.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희정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언니의 진심이었네요. 작은 며느리도 손을 떨며 말했다. 언니 저한테 한 말도 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흔들며 울부짖는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 순간적인 말이었고 그게 제 진짜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옥은 단호하게 말한다. 수진아. 사람 속마음은 순간에 나온다. 수진은 그 말에 마치 심장이 찌르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시어머니의 정확한 일침.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앞에 천천히 걸어간다. 그 발걸음은 승자가 패자에게 다가가는 냉정한 기품의 발걸음이었다. 영옥은 수진의 눈앞에 서서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나를 묶었지. 수진은 울음을 멈추고 서서히 고개를 든다. 어머니, 영옥은 미소 없이 말했다. 근데 너는 우리 전부를 묶으려고 했더라. 수진의 숨이 멎는다. 형님, 동서, 우리 아들. 전부 너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만들었지.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낀다. 제가 그럴 의도는. 그러나 영옥은 단호하게 말한다. 의도? 수진아,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의 핵심을 꺼낸다. 결과가 중요하다. 수진은 다시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칼날 진짜 문제는 영옥이 상훈에게 눈짓한다. 상훈 검사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낸다. 수진의 잔소리 은근한 조종 습관 기록.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본다. 페이지에는 수진이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몰래 움직이고 누구 편을 가장한 척하며 정보를 빼내고 어떤 말로 갈등을 불지피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희정이 말했다. 언니가 우리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요? 작은 며느리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언니 왜 우리를 서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숨을 떨며 말했다. 나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영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잘 보이고 싶으면 정직해야지. 그리고 이어 말했다. 계산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드러나는 법이다. 수지는 울음 속에서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낀다. 시어머니의 최종 통보. 영옥은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네. 오늘 너는
우리 가족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 수지는 숨을 몰아쉰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누구를 만나든, 뭘 말하든, 영옥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가족은 너의 거짓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수지는 그 말에 숨을 멈춘다. 그건 무서운 벌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치명적인 처벌. 너의 가면은 오늘 완전히 벗겨졌다. 수지는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영옥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수진이 멈춘다. 네. 영옥은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다. 그냥 다시는 거짓말만 하지 마라. 그 말은 수진의 심장을 쥐어짠 뒤 바닥에 내던지는 것 같은 압도적인 두 번째 복수였다. 폭로가 끝났을 때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잔치 준비 음식은 모두 식고 있었고 풍선과 장식물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 집안의 긴장감을 비웃듯 초라하게 소리를 냈다. 가족들은 이미 충격의 바다에 빠져 있었고 수지는 바닥에 꿇어앉은 채 흐느끼는 소리만 힘없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시어머니 영옥의 표정은 단일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전 단계다. 영옥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공기를 뒤틀었다. 수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손끝으로 바닥을 긁었다. 마지막이요? 영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너는 아직 내가 한 일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았어. 수지는 고개를 흔들며 울먹였다. 어머니 저 이미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죄송? 그건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고 영옥이 눈을 가늘게 뜬다. 나는 지금 내 의도를 묻는 거다. 그 말은 수진의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칼날이었다. 시어머니의 질문. 영옥이 수진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는다. 그리고 마치 검사장이 피의자에게 질문하듯 천천히 입을 연다. 수진아, 너는 왜 내 팔순날 아침에 나를 묶었냐?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어머니 정말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아니다. 정면에서 단호히 끊었다. 넌 화가 나면 항상 말로 푼다. 그 말은 녹음 파일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수지는 움찔했다. 영옥은 그녀의 눈을 깊게 들여다본다. 내가 날 묶은 이유는 조용히 시키려고였지. 수진의 입술이 떨린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 조용히 시키려고 했지? 그건 사람들 오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 할까봐. 그 말이 뭐였을까? 영옥은 수진의 두 눈을 꿰뚫는다. 내가 숨기고 있던 거? 내가 뒤에서 한 말들? 아니면 내가 꾸며댄 이미지가 깨질까봐? 수진의 숨이 턱 막힌다. 그 질문 자체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장했으니까. 영옥은 느리게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 긴장한 사람은 묵지 않는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날 묶은 이유는 단 하나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뭔데요? 영옥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마당 전체의 공기 흐름이 끊겨버린 것 같았다. 넌 항상 날 무서워했다. 영옥은 천천히 기억을 끄집어낸다. 내가 처음 우리 집 들어오던 날부터 나를 경계했지.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좋은 며느리 연기였고 내가 뒤에서 하는 말은 나를 능욕하는 말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으으적 떨며 울었다. 어머니, 저는 진짜. 그러나 영옥은 다시 말을 끊는다. 수진아, 사람은 두려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 수지는 그 말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자신을 본 듯 온몸이 움찔거리며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묶은 거다. 영옥은 묶였던 손목을 쓰다듬는다. 넌 나를 입막음하고 싶었어. 정확했다. 정곡이었다. 반박이 불가능했다. 수지는 숨을 허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팔순 날만 조용히. 조용히? 영옥은 오히려 웃었다. 내가 숨기던 게 하루 만에 드러날까봐. 겁나서 그랬지.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그러자 상훈이 조용히 말을 덧붙인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행동은 가장 정확한 본심이죠. 수지는 몸을 부르르 떤다. 시어머니의 세 번째 칼날, 이제 내가 말해라. 영옥은 천천히 말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말할 차례다.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어머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다 보고 있는데. 맞다. 영옥은 단호하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 수지는 울부짖는다. 제가 뭘 말해야 해요? 영옥은 곧바로 대답한다. 왜 나를 묶었는지, 왜 뒤에서 말을 바꿨는지, 왜 이 집안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수지는 그 말을 듣자 숨이 턱 막혀들어 아예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는 압도적인 도망갈 곳 없는 벼랑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금 말해라. 도망가려 하지 말고. 수지는 손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영옥이 내려꽂는다. 거짓말하면 바로 안다. 그 말은 멘탈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었다.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옥은 미묘하게 눈을 가늘게 뜬다. 그리고 말한다. 그건 이유가 아니다. 그건 핑계다,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흔들며 흐느낀다. 영옥이 다시 묻는다. 왜 나를 묶었지? 마침내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진짜 이유를 말했다. 제 이미지가 깨질까 봐요. 마당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 봐 겁났어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게 내 본심이다. 그리고 차갑게 결론을 내린다. 나 잘난 며느리라는 가면 그걸 지키려고 날 묶은 거다.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고꾸라지듯 쓰러졌다. 그 고백은 그녀 스스로도 숨기고 싶던 진짜 속마음이었다. 시어머니의 최종 일침. 영옥은 자리에 일어나 수진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한 짓은 한 여자를 묶은 게 아니라 영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난다. 너 스스로를 묶은 거다. 수지는 그대로 몸을 떨며 주저앉는다. 그리고 영옥의 마지막 말. 이제 알겠지? 넌 나를 묶은 게 아니라. 영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을 묶어버린 거다. 그 말은 이날까지 모든 칼날 중 가장 깊고 강하게 꽂히는 일침이었다. 고백 이후 한옥마당에는 숨소리 하나 크게 내기 어려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수진의 흐느낌만 작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될 칠막은 영옥이 수십 년 동안 품어온 가족판도 뒤집기라는 빅픽처의 정수였기 때문이다. 민수야, 일어나 봐라.
영옥이 갑자기 아들 민수 50의 이름을 부른다. 민수는 흠칫 놀라며 일어난다. 네, 엄마. 영옥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본다. 넌 오늘 말이 없다. 민수는 당황한 듯 대답한다. 엄마, 저는 너무 충격이라. 그래, 충격이지. 그리고 영옥은 가장 날카로운 말투로 이어 말했다. 근데 너는 오늘 충격받을 자격이 없다. 순간 마당 전체가 멈춰버린 듯 조용해진다. 민수의 표정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엄마, 너도 책임이 있다. 영옥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된 건 반은 내 책임이다. 그 말에 수진도 충격받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엄마, 제가 뭘? 영옥이 말을 끊는다. 내가 뭘 했냐고? 잠시 침묵.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은 민수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집은 그만큼 무너지는 법이다. 영옥은 천천히 민수 앞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잇는다. 내가 집에서 할 일은 돈 벌어오는 것만이 아니다. 민수는 입을 다문다. 내 아내가 힘들어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사람들 뒤에서 이간질을 했는지, 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민수는 숨을 들이마신다. 엄마, 저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바빠서, 그래서 집안은 수진 마음대로 굴러갔다. 민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가족들은 모두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시어머니의 네 번째 칼날 남편으로서의 책임. 영옥은 민수를 향해 말했다. 내가 아들로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남편으로서는 떨어진다. 민수는 그 말에 마치 평생 처음으로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깊게 숙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숨겨온 감정이 뒤틀려 있었음을 깨닫는다. 나만 억울했던 게 아니라 민수도 나도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고만 있었던 건가? 그러나 이 반성의 시작을 알아챈 사람은 오직 영옥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때 영옥은 다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수진은 겨우 대답한다. 네. 너도 알지 않냐? 남편이 모른 척하면 며느리는 더 커진다. 수진의 눈이 흔들린다. 영옥은 차분히 말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키울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수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흐른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말투가 바뀐다. 영옥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가 의외로 예상 못한 말을 꺼낸다. 수진아, 너 힘들었지.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옥을 바라본다. 어머니? 영옥은 한숨을 내쉰다. 힘들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나를 묻기까지 했겠지. 수지는 입술을 깨문다.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내가 혼자 버텼다는 건 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수진의 어깨가 떨린다. 그러나 따뜻함은 단 5초만 주어진다. 시어머니의 뒤집기. 영옥은 갑자기 말투를 바꾼다. 하지만 그 힘듦을 내 방식으로 해결한 게 문제다. 수지는 숨을 삼킨다. 힘들면 말했어야지. 영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근데 넌 말 대신 거짓말을 쌓았다. 거짓말은 사람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묶는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내가 묶은 건 사실 나나 가족이 아니라 영옥이 손가락으로 수진의 가슴을 살짝 가리킨다. 너 자신이었다.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시어머니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핵심을 꺼내는 순간이 왔다. 영옥은 천천히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 가족의 중심은 수진이가 아니라 모두 숨을 멈춘다. 나야. 그 말은 이 집안의 모든 구조를 뒤집는 말이었다. 민수, 준태, 희정, 작은 며느리까지 모두 표정이 굳는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가 다시 중심이 되신다고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리고 덧붙인다. 내가 흔들어 놓은 집이니까 내가 다시 세운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저는 그 순간 영옥이 마지막 말을 던진다. 넌 다시 배우면 된다. 가족이 뭔지, 정직이 뭔지, 진심이 뭔지. 어머니,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가요? 영옥은 고개를 젓는다. 쫓겨나진 않는다. 그리고 단호히 덧붙인다. 대신 도망도 못 간다. 수지는 바라보던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천천히 무너졌다. 이날 이 집안의 주도권은 며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영옥의 칼날은 아직 마지막 한 번 남아 있었다. 한옥마당은 마치 망가진 세트장 같았다. 축하 현수막은 바람에 찢어져 흔들리고 잔치 음식은 이미 식어 굳어 있었고 대문 앞의 검은 벤츠들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지는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칠막에서 시어머니 영옥이 이 집의 중심은 나다라고 선언한 뒤 수지는 이미 절반 이상 부서졌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칼날은 아직 꺼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준비. 영옥은 다시 의자에 앉는다. 묶였던 손목에 남은 자국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 한 문장은 마당의 모든 사람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민수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큰 며느리 희정과 작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상훈 검사장과 검사들조차 이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표정. 그리고 영옥이 말했다. 수진이, 내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걸 이제 꺼내겠다. 수진의 몸이 크게 떨린다. 어머니, 그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영옥은 멈추지 않는다. 너 우리 가족을 팔아먹으려 했지. 수진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어머니, 그 말은 무슨, 내가 확신하려고 지난 2달 동안 내 휴대폰 내역을 봤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민수조차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영옥은 고개를 살짝 튼다. 민수야, 내가 내 엄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숨겨진 내역 장모님 투자 프로젝트. 상훈이 조용히 서류를 민수에게 건넨다. 민수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무슨 투자? 희정이 급히 다가와 본다. 여보, 10억? 20억? 이게 다 뭐야? 영옥이 설명한다. 수진이는 최근 장모님 투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안 사람 연락처를 빼돌렸고 친척 몇 명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가족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특히 작은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언니, 저희 엄마가 그 얘기했어요.
희정도 떠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도 상담하더니 그게 다. 수지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건 그냥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영옥은 단호하게 끊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조용하지만 강한 칼날. 너는 가족 이름으로 사기 비슷한 거래를 하려 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질 듯 고개를 떨군다. 저는 사기 아니에요. 진짜 투자였어요. 상훈이 단호히 말했다. 투자라면 투자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검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낸다. 그런데 수진 씨가 가져온 사업 계획서는 전부 짜깁기였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이 터진다. 민수는 충격으로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린다. 수진아, 이게 다 진짜야? 수진은 눈물 속에서 외친다. 저는 정말 그냥 잘해보려고. 하지만 영옥은 마지막 칼날을 꺼냈다. 너 이 집안 이름을 이용한 거다. 영옥은 천천히 일어선다. 그리고 수진 바로 앞에 선다. 내가 한 짓은 내 팔순날 나를 묶은 것보다 100배는 더 큰 죄다. 수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런 의도로. 그럴 의도 없었다고? 그 말 몇 번째냐? 수진의 입이 굳는다. 영옥은 손가락으로 수진이 떨어뜨린 서류를 가리킨다. 의도가 없으면 증거가 이만큼 나오지 않는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바닥에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널 집에서 내보낼 거냐고? 마침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어머니,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숨을 삼킨다. 그리고 영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진다. 아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고개를 든다. 아, 아니라고요? 그래. 너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수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영옥은 이어 말한다. 왜냐하면 모두 숨을 멈춘다. 쫓아내는 건 복수가 아니다. 수진의 눈이 커진다. 가장 무서운 벌은. 영옥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내가 저지른 것들을 다 이 집에서 바로잡으며 사는 것이다. 수지는 울부짖듯 말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힘들겠지. 영옥은 태연하다. 그래서 버리다. 수지는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무릎 꿇고 울기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 영옥은 모든 가족이 들을 수 있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안의 모든 결정은 오늘부터 내가 한다. 가족들의 표정이 흔들린다. 민수, 너는 남편으로서 다시 배우고, 수진이, 너는 며느리로서 하나부터 다시 배워라. 수진은 눈물 속에서 겨우 말했다. 어머니, 저 할게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 말 오늘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내 팔순날 이 집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심판의 끝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